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한발 늦은 단죄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밀어붙였어야 될 전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좌파 세력들이 힘을 길렀습니다. 압도적인 입법 보위석을 바탕으로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탄핵 동맹으로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밑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호남 출신의 이원석 전 총장이 퇴임 이후 정계 입문을 생각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는 온갖 폼을 잡으면서 밀어붙이려고 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폼이 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여권,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제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한발 늦기는 했지만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처벌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더 시간을 끌다가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좌파들이 장악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을 가시적인 의지 표현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입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 6일 못다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6일 진행됐던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이재명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려 8명의 검사가 나서서 이재명과 관련된 PPT를 화면에 띄어가면서 이재명을 닥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호주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던 것은 팩트인 것 같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를 함께 쳤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피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검찰의 압승이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허가해줬던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던 것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이재명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출 직후 만약에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았더라면 국정감사를 받을 일도 없었죠. 국정감사를 받을 일도 없었고, 그랬더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웠던지, 또 도지사직을 내려놓기가 허전했던지, 아니면 도지사 법인카드를 조금 더 사용하고 싶었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경기도에서 숨길 것이 많아서 자기가 도지사로 남아있으면서 좀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훨씬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토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 허가가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 씨가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허가를 따냈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오랜 측근이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로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또 성남시장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에는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정동영 당시 당의장의 친구입니다. 김인섭 씨는 그 친구로 이재명을 중앙정치권에 소개시켜주는데, 중앙정치권에 연결시켜주는데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나로도라는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성남시의 허가방으로 통했습니다.
시청 코앞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또 공무원들도 관리하고 로비도 하고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인섭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2010년 선거 이후에는 김인석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사무실을 구해주기도 했고 또 고액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대선 출마 선언 전후로 고향 안동을 방문했는데 그때 안동을 방문할 때 김인섭 씨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섭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이재명의 측근이죠. 정진상을 만나서 구속 중임에도 로비를 했을 정도입니다. 20일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들이 이 같은 정황들을 아마 꼬치꼬치 캐묻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허가 문제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서 전혀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한 증언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거기다 김인섭 씨는 로비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죠. 그래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20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재명은 궁지에 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검찰이 확보한 팩트와 증언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피고인 신문에 이어서 오후에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데 20일 오후면 아마 이재명의 얼굴색이 사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던 부분과 그리고 백현동 용도 상향 허가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끝까지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까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당시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 보다는 훨씬 질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혐의 건수도 지금 2건이나 되죠. 그래서 최소 벌금 500에서 700만 원 이상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좌파 성향인 한승진 부장판사가 선고 형량을 하향 선고할 수도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징역형 구형도 가능합니다. 20일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을 보면 재판부의 최종 판단도 일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20일 결심 공판 이후 선고 날짜를 밝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역시 추석 연휴 직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거의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미 추석 명절 이전에 문재인을 잡을 칼잡이를 전주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수부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 한강일 부부장 검사를 전주지검 문재인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지금 전주지검은 형사3부 검사 9명 전원이 지금 문재인 관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수부 출신 검사 1명을 보충시킨 것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수사 등 굵직한 수사 경험이 많은 한강일 검사가 아마 문재인의 저승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주지검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딸 문다혜에게 보냈던 뭉칫돈의 출처, 그러니까 특활비를 전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을 통해 조성한 71억 원의 비자금 행방도 지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의 전사위가 다녔던 게임 회사인 토리게임즈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재직했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중진공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벤처투자에서 토리게임즈의 관계사, 그러니까 토리게임즈와 사장이 동일 인물인 K런 벤처스라는 회사에 28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중진공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28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한국벤처투자의 주형철 사장은 나중에 문재인의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의 사위는 고모 행정관의 소개로 토리게임즈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각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문재인의 사위가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것과 그리고 한국벤처투자가 K름벤처스에 28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모종의 관련성을 띠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토리게임즈라는 회사 이름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의 개 이름인 토리와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부터 토리게임즈는 아니었고 문재인의 사위가 취업하고 난 이후 이름을 토리게임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후 중진공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름벤처스가 280억 원을 투자받았다? 뭔가 분명히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토리게임즈 입사와 중진공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가 토리게임즈 관계사인 K름벤처스에 28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뭔가 관련성을 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같은 상황을 파악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친인척 관리팀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문재인의 사위를 퇴사시켰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한 번쯤은 제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의혹을 포함해서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뭔가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